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승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니콜라스 다바스 박스 이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투자자의 필독서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출판사에서 총 20분께 책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책 증정 이벤트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은 총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에 처음 입문해서 투자 고수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세세하게 면밀하게 나와 있는데요. 실패담과 성공담이 다 나와 있는 좋은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주로 설명드릴 거는 5장에서 8장인데요.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인 이유. 나는 딱 2가지만으로 성공했다. 요 4개의 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먼저 니콜라스 다바스, 댄서 마법사라고 하는데요. 이분께서는 무용수입니다. 이분께서는 1952년에 캐나다 토론토의 어느 클럽에서 공연비를 주식으로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는데 너무 일정이 바빠서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대신 미안한 마음에 이 주식을 매수하는데요. 까맣게 잊고 있다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니 주가가 4배 가까이 오른 걸 보고 주식 투자에 매료돼서 투자에 정식으로 입문하게 됩니다. 입문해서 투자만 하면 빠르게 부자가 될 것만 같은 마음에 본격적으로 매매를 시작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손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왜 계속 실패하는지 자신의 매매 결과를 찬찬히 분석하면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함께 그 유명한 박스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매일 주식 관련 도서를 읽었고 약 200권 가까이 읽었다고 했는데요. 많은 책을 읽고 또 실전에 적용하면서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둘 나오게 되고요. 1957년에서 58년 이 박스 이론을 정립하면서 강세장이었던 18개월 동안 약 225만 달러의 수익을 얻게 되면서 투자계의 고수로 불리우게 됩니다. 이 책은 주식 분야 안에서 오로지 혼자만의 노력으로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 주식 투자의 대가의 반열에 오르는 모든 경험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필독서라고 불리웁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딱 열면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주가가 오를 때는 절대 팔지 않는다. 왜 이기는 말에서 내린단 말인가? 나는 하락하는 주식은 절대 잡지 않는다. 뭐하러 지는 패를 잡는단 말인가? 필드를 향해 나가다 보면 분명 일찍 멈춰버린 말에 오를 최적의 타이밍이 찾아오게 마련이다. 이 문구가 니콜라스 다바스가 개발한 박스 이론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인 이유. 이와 같은 책의 문구가 나오는데요. 한 친구가 하락세를 보이는 주식이 재기하리라는 망상을 품고 있었고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샀던 가격까지 주가가 올라 내 손해가 만회될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여기에 니콜라스 다바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다린다고? 자네가 주당 33달러에 산 주식이 지금 25달러고 상승하기는커녕 계속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지 않나. 만약 지금 자네가 장에 들어오려고 생각 중이라면 어떨 것 같아? 이게 중요한데요. 현재 시점에서 이 주식을 살 것 같냐라고 물어봅니다. 니콜라스 다바스는 아니겠지. 더 싸고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는 주식을 찾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 그 주식은 손절매하고 다른 종목을 찾아보는 게 어때? 지금이라도 팔아서 손실을 줄이라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상당히 중요한데요. 주식 가격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언제나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달러에 팔리는 주식이 내가 처음에 얼마를 지불했던 간에 25달러짜리 주식일 뿐이다. 존재하는 것은 지금 현재다. 이 이야기는 손실이 날 주식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결정은 이 주식을 현재 시점에서 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내가 얼마에 샀던 이걸 버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 주식이 살만한 매력이 있는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라. 그리고
반대로 상승하는 주식은 매도하기로 한 결정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누가 손실을 사고 이익을 팔기 위해 시장에 가겠는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내가 과거에 주식을 샀어도 주가를 현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판단을 하면 상당히 좋다라는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다비스는 모든 것을 현재 시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매수 게임에 임하는 법. 여기서 그 유명한 박스 이론이 나오는데요. 박스 이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박스 이론은 다양한 종목이 빠르게 성장해서 커다란 이익이 기대되는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시장에 가장 적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당연 이런 시장은 강세장이다. 나는 주식을 마치 경주마처럼 보고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판단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 선두로 달리다가 곧 힘이 빠져 뒤로 밀려나 기진맥진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현재 가격을 충분히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수의 주식에 집중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경주마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쉬어가더라도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주식을 집중했다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언제 사야 하는가? 요 밑에 그림도 있는데요. 주식이 천장을 뚫고 역사상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새로운 박스로 진입할 만한 에너지가 충분히 축적된 지점. 요 밑에 보시면 박스의 상한선과 하한선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 어느 시점에서 고점에서 항상 머무는 가격대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항상 지지를 받는 가격대를 매일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박스 형태의 주가의 모습을 보이는데 니콜라스 바스는 예를 들어 하한선이 36달러 50센트고 상한선이 41달러에서 이렇게 박스처럼 움직임을 보이다가 상한선인 41달러를 뚫을 것이 분명해지는 시점이 예상되면 샀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거를 확실히 뚫고 올라갈 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데요. 자동으로라는 단어는 이 논리의 훌륭한 대안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니콜라스 다바스는 이 박스를 움직이는 주식이 올라가는 요 가격대를 미리 정해놓고 요 가격에 오면 사주세요 라고 중개인한테 이야기를 미리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뒤에 손절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박스를 하향 이탈하게 되면 이거는 요 가격, 박스 바로 밑에 가격에서 팔아주세요 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자동이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거래량으로 확인합니다. 읽어보시면 나는 주가가 변동폭이 크지 않고 거래량이 별로 없던 주식이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분석해보지도 않고 그런 움직임의 배후에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있으며 곧 좋은 가격대의 매도들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다바스는 기술적으로 주가의 흐름, 박스 이론과 또 한 가지는 거래량을 두 가지를 결합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테크노 펀더멘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니콜라스 다바스는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얘기하는 기본적 분석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실패를 했는데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대립하는 두 진영, 원리주의자, 펀드멘탈리스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가치 투자자입니다. 소위 펀드멘탈이라고 부르는 자료를 통해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술자, 즉 기술적 분석가입니다. 주식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주식을 사고 팔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자신의 기본적 분석으로 투자한 것에 대한 실패 그리고 박스 이론이라는 기술적인 모습들이 결합돼서 테크노 펀드멘탈이라고 불렀는데요.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는데 기술적으로는 박스 이론, 거래량,
현재 가격과 과거 최고 가격,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자동 주문. 펀더멘탈은 자본, 업계, 예상 수익. 이와 같은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두 가지를 결합해서 큰 수익을 냈던 투자자입니다. 이 펀더멘탈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주가는 실제 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성장주에서 활발한 투자와 큰 수익을 내는 요인은 성장 자체보다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다. 니콜라스 다바스는 현재의 트렌드를 확 바꿔서 향후에 성장이 이루어질 만한 업종의 최고의 주식을 사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니콜라스 다바스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성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자기 수용과 인내심이다. 자기 감정 컨트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는데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판을 뒤집을 한 번의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1년이라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익을 지키는 최고의 한 수. 박스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수익을 최적화하는 것을 또 하나 넣었는데 그게 바로 손절매입니다. 손절매는 일종의 안전망, 즉 자동회로 차단기 역할을 하는 식으로 구매 가격 대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장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절매 주문을 적용하는 법은 이와 같습니다. 박스 밑바닥을 관통하는 순간 나는 박스의 하한선을 기준으로 손절매 주문을 걸어뒀다. 설사 판후에 주가가 다시 상승한다 해도 나의 결론은 큰 손실을 보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니콜라스 다바스는 예를 들어 36달러와 40달러의 어떤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주식이 있다고 하면 이 주식이 거래량이 늘면서 치고 올라갈 때 약간 이 박스보다 위에 가격에서 매수 주문을 주로 냈고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을 정했는데 이 새로운 박스 하단부보다 조금 낮은 가격 39달러 90센트 선에서 손절매 가격을 두고 만약에 이거를 이탈하면 바로 손절매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격의 뒷받침이 없어지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주저하지 않고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일단 바닥이 뚫리고 나면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현대적인 이론에서는 우리 실패한 매매의 시로라고 트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세 함정, 약세 함정. 제가 추세를 강의할 때 이걸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니콜라스 다바스 같은 경우에는 박스 매매의 창시자입니다. 예를 들어 니콜라스 다바스는 이와 같은 박스에 있다가 이거를 뚫고 올라가면 이때 매수를 했습니다. 또 손절 기준은 이 박스를 다시 깨고 내려올 때 매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실패한 신호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박스를 뚫었을 때 윗가격에서 확신을 갖고 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앉으면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하루 지나서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손절을 하고 하루 만에 다시 올라간 것이 위쪽 박스에서 움직일 거라는 확신이 생겼을 때는 다시 여기서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절과 관련해서 니콜라스 다바스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 피 같은 돈이 눈앞에서 녹아 없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백일몽에 빠지는 것에 불과하다. 나의 시장 철학은 월스트리트 격언처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오르는 주식을 사고 하락하는 주식을 파는 것이다. 어찌 보면 추세 매매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박스 이론과 손절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 빨간색은 니콜라스 다바스가 매수하는 구간이고요. 이 파란색은 손절 가격을 정한 것입니다. 니콜라스 다바스는 이와 같은
상한과 하한이 있는 박스권에 있는 주식이 딱 뚫고 올라가면 요 가격대보다 약간 위 41달러 10센트 정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가는 새로운 박스의 하단부인 41달러보다 조금 낮은 가격, 뭐 40달러 90센트나 80센트 조금 낮은 가격을 손절 가격으로 받습니다. 주가가 손절 라인 이탈하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박스를 또 뚫고 올라가면 매수를 했고, 손절 라인은 요 새로운 박스 또 상단 박스의 하단부보다 약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손절 가격을 올립니다. 올리면서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점점 뚫을 때마다 주식을 사들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거 어디 많이 본 것 같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제시 리버모어의 불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와 흡사한데요. 박스가 하나 둘 올라갈 때마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쭉 주가가 올라가서 어느 시점에서 자기가 원하는 매도 시점을 찾아서 수익을 극대화했는데요. 만약 이 박스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하향 이탈하면 이거는 손절이 되겠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부터 샀다라고 하면 손절이 아니라 이익 실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성장하는 주식 중에 이와 같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을 주로 매매하면서 큰 수익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딱 두 가지만으로 성공했다. 우리가 앞에 말한 이 두 가지입니다. 박스 이론과 손절매. 내가 할 일은 예측을 잘 관리하고 돈을 잃을 때는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규모를 줄이고 이길 때는 수익을 최대한 늘리는 것뿐이다. 손실을 줄이는 데 있어서 손절매 주문은 나의 중요한 무기다. 내가 아는 승자를 고르는 유일한 시스템은 박스 이론이다. 지금까지 내 이론은 시장에서 승자로 자리 잡은 데 매우 도움이 됐다. 이 원칙을 갖고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을 잊지 않고 종목에 적용시켜서 투자의 대가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밑에 보시면 투자할 주식을 고르는 데 있어 유일하고 타당한 근거는 바로 상승세다.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는 필요 없다. 상승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주식을 매수할 이유나 가치가 없다. 이 원칙을 따르면서 나는 절반의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콜라스 나바스는 제시 리버모어와 같이 추세 매매를 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콜라스 나바스 명언으로 본 현재까지 말씀드린 투자 방법의 핵심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개발했습니다. 실패 경험 속에서 그거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나만의 투자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봤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쫓아서 하는 투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는 이미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가 실패 경험에서 주식시장은 슬롯 머신에서 돈이 쏟아지는 듯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요술기계가 아님을 깨달았다. 사실 어떤 분야에서는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나도 운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다 경험담이죠. 두 번째는 그 유명한 박스 이론이죠. 주가 변동이란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주가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 아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며 일단 하나의 방향이 정해지면 한동안 그 방향으로 계속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또 이 밑에 글을 읽어보시면 박스 이론에서 이렇게 주가가 변동을 보이는 그 표현을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손절매. 물론 단 1포인트를 손해보지 않기 위해 손절매를 했는데 팔아버리고 난 후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나의 결론은 큰 손실을 입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라고 손절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거래량입니다. 중요시였던 게 거래량인데요.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폭발하는 에너지를 보인다면 분명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라는 비유를 하면서 주가 흐름과 거래량을 유심히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성장주, 나는 값이 비싸지만 그 가치를 생각하면 비싼 것도 아니면서 성장 속도가 빠른 주식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그런 주식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상승할 종목이라 생각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매매일지 작성입니다. 실수의 원인에 대한 표를 작성하면서 내가 얻은 경험은 내 모든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됐다. 나는 그런 사실을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님을 깨달았다. 매매일지를 통해 자신의 실패 경험을 밑거름 삼아서 자신의 투자 원칙을 만들었다 할 수 있겠고요. 매매일지를 작성한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 컨트롤. 돈 없이 하는 모의 투자는 매우 쉬운 듯 보였다. 하지만 내가 주식에 1만 달러를 투자하자마자 상황은 매우 달라졌다. 돈이 들어가 있지 않을 땐 쉽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지만 돈을 투자하자마자 내 감정은 곧바로 표면 위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 책은 무용수인 주식 초보가 주식 대가로 되는 과정들이 낱낱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고 실패 경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주식 투자자의 필독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셨는지요? 여러분들도 니콜라스 다바소와 같이 자신만의 투자 원칙 만드셔서 주식시장에서 행복한 투자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강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